안녕하세요. 유재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2020년 뭐예요? 2024년 10월 27일, 10월 26일 토요일 서울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네, 어느덧 이제 24년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올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이제 추워졌어요. 좀 가을이라고 느껴질 사이도 없이 바로 네.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느낌. 네. 저희 뭐 가족 여러분,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거 기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고 건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주 토요일 11개 경주, 일요일 11개 경주가 편성이 됐습니다. 네, 토요일 11개 경주 1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2세 암말 신마 루키 레이스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행검사 당시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들도 있고 또 실전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을 좋게 보시나요? 저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5번 그냥 가라.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 예, 주행심사에서 이미 완성도 높은 경주력 보여줬어요. 뭐 2초 2타임 뭐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합격시켰는데 뭐 그 타임만 뛰어도 충분히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얘가 이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주행심사 때 이제 13초 8을 끊었는데 보통 이제 실전에서 더 빨리 나오죠. 네. 타임이 이제 한 번 해봤으니까 네, 뭐 더 봐줘야죠. 뭐 3번 용암사랑의 선행 가면 뭐 그 옆에서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발주가 더 잘 나오면 뭐 그대로 선행 가서 넘어가도 되고, 자, 모래도 다 좋은 상황인데, 뭐 선두권에서 이제 모래 안 맞는 포지션 정도는 뭐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주행심사에서 이미 이제 2초 3타임을 작성했는데, 뭐 데뷔 전 바로 승부 볼 수 있는 완성형 신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이름을 지었나? 네, 5번 그냥 가라. 네,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1번 수양 미인도 주행검사 당시에 순발력을 보여줬고, 이번에 또 게이트 이점이 있고, 윤세영 기수 안장인 만큼 선두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로 역시 데뷔전 나서고 있는 8번 삼정 레이디의 끝걸음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당시 스타트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라스트 걸음에 대한 경쟁력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이후 훈련 상태도 좋은 만큼 조금만 무난하게 스타트를 나와준다라면 라스트에는 충분히 승부를 해볼 만하다. 8번 삼정 레이디의 끝걸음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호남 4등급 1200m 신마 루키 레이스죠. 실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 8번 마이티 조이, 9번 핵 다이아. 대표적으로 이 두 마리가 눈에 띄긴 하는데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말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8번 마이티 조이, 9번 핵 다이아와 함께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나머지 말들의 전력 차가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혼전도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좋게 보십니까? 네, 워낙 이제 주행심사 잘 받은 신마들이 많이 나오는 편성이라 저도 이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고민 끝에 이제 가장 좋게 보는 말은 바로 이제 7번 사탕소녀입니다. 네. 주행심사 1초 타임으로 합격을 했어요. 네, 상당히 좋네요.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선행 가서 합격한 게 아니다. 모래 반응이 좋아서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점이 메리트고, 이제 부마가 이제 길빈이라는 시즌말인데 내년에 이제 교배료가 발표됐어요. 네. 뭐 25,000불 상당의 이제 상당히 네. 좀 높은 교배료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25,000불 이제 수준이 뭐 한국 경마 실정 아시잖아요. 좀 만불 안팎이잖아요. 네. 여기에 비하면 이제 조금 비싸긴 한데, 못 들어올 수준은 아니다. 7번 사탕 소녀 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제 차후 한국 경마에서도 좀 길빈 자마가 많이 뭐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이제 연습 주행 없이 바로 신마가 1초 타임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1초 뭐 0.6초 타임 끄는 말들 보면 주행심사 뭐 4초 5초 합격시켜놓고 네. 그 다음 경주에서 이제 막 1초 타임 이렇게 끊잖아요. 그렇죠. 얘는 연습 주행 없이 바로 첫 번째 경주에서 1초 타임을 끊어서 저는 더 좋게 봐요.
자, 안말치고도 사이즈도 좋습니다. 뭐 480kg대로 이제 네. 사이즈도 좋고. 크네요. 말 관리 잘하는 이제 리카디 주구사 마방이라 이제 더 믿음이 가는데, 얘도 이제 데뷔 전 바로 승부 볼 수 있는 완성형 신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행 검사도 잘 받았고, 또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보여준 7번 사탕소녀의 데뷔전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좀 이변을 노려본다? 라고 할 수 있는 복병마로 외곽에 있는 11번 탑티어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당시에 상당히 여유있게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당시 뭐 앞에 나서서 여유있게 합격을 시켜놨긴 하지만 주행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그런 여유, 그리고 이후 훈련 과정 속에서의 걸음의 변화, 성장세를 봤을 때 12번 탑티어가 이번 데뷔전 1200m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이제 앞선에 붙여놓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탑티어의 성장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일반 편성이죠. 일반 편성에 출전하고 있는 2세마들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실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지난 경기 입상에 성공했던 8번 용왕 칸타카의 순발력이 좀 눈에 띄고, 또 끝걸음을 보여줬던 3번 스마트 뮤직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근데 8번 용왕 칸타카 순발력은 있지만 끝걸음은 좀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줬고, 3번 스마트 뮤직은 끝걸음이 좋지만 순발력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버거워 보이는, 좀 수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을 뭐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 있네. 저는 5번 블루드래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세마 5번 블루드래곤. 28조 브라이트 한센하고 전형제마예요. 네. 바로 밑에 이제 순말 동생인데, 얘가 데뷔전 뛰는 걸 보니까 좀 작지만 강단이 있더라. 자, 5번 이제 블루드래곤도 이제 브라이트 한센을 감안하면, 능력을 감안하면, 자, 얘도 뭐 6등급에서 뭐 크게 뭐 속썩일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데뷔전에서 이제 뭐 최악으로 풀렸어요, 진짜. 네. 9번 게이트 받고, 뭐 혼자 자리 못 잡고. 주로 이제 중간으로 타는 그런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다시 올라오는 좀 놀라운 뭐 근성을 보여줬는데, 자, 얘가 이제 순발력도 있어요. 네.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상황에서 뭐 여차하면 기습으로 이제 선행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흐름인데,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좀 자기 포지션 확실히 잡고 뭐 최적의 전개만 해준다면 이번에는 직전 이상 무조건 더 뛰어줄 수 있는 뭐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스 여건이 좋아진 5번 블루 드래곤의 선두권 레이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배당 40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가장 외곽에 있는 11번 스마트 A1인데요. 3세 마로서 늦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주행검사 당시에 이제 보여줬던 이제 근성은, 지금의 현 6등급 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또 선취입 전개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상황인데, 레이스 자리 선점만 임다빈 기수가 잘 해준다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컨디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11번 스마트 A1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6등급 1700m 장거리답게 뭐 능력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안쪽에는 1번 블랙 시대가 지난 경기 이제 1700m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번에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얘가 사실 선행에 나서지 않고 모래를 맞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뒤따라가면 볼 것도 없죠, 사실. 네. 바로 삭제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포지션은 좋은데 선행을 일단은 노리겠지만, 선행에 실패를 한다면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좀 혼전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 전 출전마 중 유일한 이세마, 뭐 잠재력에서 한 수 앞서 있다고 봐요. 네. 5번 스프렌디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세마. 데뷔 전에 이제 6착을 왔는데 끝걸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후에 순발력이 이제 좋아졌어. 경주 한번 띄우고. 근데 또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못 타주면서 이제 연속 아쉬운 사착인데, 뭐 자리 잡고 제대로 타줬다면, 뭐 저는 5등급으로 벌써 승급했다고 봐요. 자, 이번에 거리 늘려서 1700m 출전이고, 뭐 여차하면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보셨듯이 자, 얘 추입도 잘하는 말이에요. 네. 앞뒤가 다 있는 말인데 자꾸 이제 모래 안 맞으려고 이제 최근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 이제 저런 전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얘가 이제 13초 초반에 뭐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말도 아니고 뭐 언제까지 모래를 안 맞고 따라갈 순 없죠. 예. 뭐 이런 걸 좀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모래 안 맞고 뭐 외곽으로 계속 이제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찬스예요. 앞선 전개도 나와. 네. 자, 송재철 기수가 발주 나오는 상황 보면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 그 판단만 확실하게 해주면서 자기 포지션 찾아 들어간다면 여기서 자력으로 입상권 한 자리 무난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세가 무서운 이세마 5번 스플렌디드의 선두권 레이스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병마로 안쪽에는 2번 오프 스퍼풀 역시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한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1700m 거리 경험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펼칠 수가 있는데 얘도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고 또 따라가는 전개도 그동안에 보여왔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앞선 전개를 노려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든 5번이든 선두권을 욕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1번 블랙시대의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점은 현장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서울 4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지난 승군전 적응을 한 6번 한강 캡틴이 이번에는 1700m에 나서고 있죠. 1700m에서 거리 경험도 있고 지난 승군전 1800m 레이스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인기권에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는 좀 아쉽긴 하지만 차기 경주에는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던 6번 한강 캡틴. 이번에는 지난 경주 승군전의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 저는 4번 스터닝 플래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스파플래터의 동생이죠. 소속조 기둥마라고 할 수 있는 스파플래터 동생이고 한센자만데 얘는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네. 거의 뭐 500kg 육박하는 당당한 마체까지 가지고 있는 고세마. 얘가 추입형 각질인데 직전 경주는 이제 말이 이제 썩 이제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조교 강도가 너무 약했어요. 네. 초반 뭐 15초 공타임을 끊었는데 얘가 추입마라고 하지만 스타트가 그렇게 느리진 않죠? 네, 이건 아닌데 지난 경기가 유난히 느렸죠. 원래 그렇게 스타트가 느리진 않다. 이번에 이제 조교식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초반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붙여서 따라가 준다면 자, 끝걸음에서 한 수 앞서 있는 4번 스파플래터가 막판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파플래터 동생 스터닝 플래터. 예. 네. 스터닝 플래터의 호전서에 체크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라스트 걸음에 대한 경쟁력, 최외곽에 있는 12번 소프트 파워의 성장세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스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우승을 하고 이제 승분한 11번 소프트 파워가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안쪽 말들을 보내주고 자리를 잡고 따라가 주면서 한 발을 노린다면 승분전이지만 바로 통할 수 있다. 11번 소프트 파워의 끝걸음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네,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이세마 10번 대성스타가 단연 돋보이는 편성이죠. 지난 이제 승군전 1400m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1400m 거리에 나서고 다시 문세영 기수와의 호흡인데 선행이 가능한 흐름을 다시 한번 만나고 있죠.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복병마가 있나요? 저는 외곽에 11번 맥스골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주 주행 재검을 맞고 나오네요. 선행용 말이에요. 네. 이제 데뷔 후 3전 만에 5등급으로 쉽게 승급을 했고 5등급 승급 후 이제 두 번의 경주 1400m 출전해서 이제 3차 가주면서 현군 1400m에서 경쟁력은 뭐 충분히 입증됐죠. 네. 그 후 이제 생뚱맞게 거리 늘린다고 이제 1700m 출전시키면서 뭐 실격까지 당하면서 네. 좀 부진한 모습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검증된
1400m 출전입니다. 자, 이 컨디션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뭐 네. 심승태 조교사도 좀 내심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 전개는 나와요. 네. 10번 대성스타가 선행 가면 이제 그 옆에 충분히 뭐 붙어줄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순발력은 되는데, 자, 뜬금없이 그런 전개만 해준다면 뜬금없이 앞선에서 버텨줄 배당마로, 자, 11번 맥스골드, 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호존스에 그리고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11번 맥스골드가 10번 대성스타와 함께 이제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여기에 이제 복병마로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파이널 지주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각지를 보유하고 있죠. 공백 이후에 정상주기 출전하면서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 포지션이 좋습니다. 인게이트 이점을 안고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10번, 11번 이 두 마리 뒤에 붙여놓고 풀어나간다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 1번 파이널 질주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엇비슷한 순발력을 갖춘 말들이 출전하면서 좀 앞선이 좀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번 볼린, 5번 울트라 망치, 6번 인피니트 아너까지 이런 말들이 좀 앞선을 욕심내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 있나요? 저는 외곽의 9번 나이트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죠. 산통 수술 이후에 연승하면서 4등급까지 너무 쉽게 승급을 했는데, 자, 그 정도 이제 5등급에서 경주력 보여줬으면 4등급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좀 무기력한 모습이죠. 네. 자, 얘가 이제 선행 1변도의 각질이었는데, 저는 이제 직전 경주에서 좀 선임마로서 좀 새로운 가능성까지 봤습니다. 네. 자, 모래 맞고 따라갔죠? 네. 이런 전개로 사착으로 왔어요. 네. 뭐 이전까지는 이제 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 자, 이제는 선취입이 다 되는 전천후 각질로 뭐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말 상태는 전혀 문제 없다는 내용인데, 자, 게이트가 안 좋아요. 자, 어차피 이제 선행 나가기는 좀 껄끄러운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동화 기수가 뭐 선행뿐 아니라 선위권에서 뭐 따라가는 전개까지 염두에 두고 타준다면,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경주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각질 변경에 성공하고 있는 9번 나이트참. 지난 경주 같은 레이스 운영이 된다면, 네, 이번 경주 1600m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9번 나이트참이고요. 저는 이제 앞선이 좀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복병마 7번 퍼플잉크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얘도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또 선취입 전개를 펼쳐왔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하고 4등급으로 승부를 했는데, 4등급에서 이제 장거리에 이제 도전을 했었죠. 1700m에서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 경기는 이제 1800m에 나서면서 6차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줄여서 1600에 나서고 있다. 장거리에 2번 연속으로 출전하고 1600m에 나서고 있다. 앞선권 말들이 흔들리는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지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7번 퍼플잉크의 끝걸음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10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분할되면서 10마리 출전하고 있는 1400인데, 엇비슷한 전력들이 좀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안쪽에는 1번 스터닝 스카이가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욕심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선행을 좀 편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가 있죠. 뭐가 있나요? 저는 늦바람 난 8번 바이킹 하트 이제 연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세마. 아데레 진주 이제 동생으로 이제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최근 이게 뛰는 거 보니까 아데레 진주와 이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아데레 진주도 뭐 초반부터 연투하면서 뭐 2등급으로 승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5살 먹고 35전째 우승하면서 2등급으로 이제 승급했는데, 8번 바이킹 하트도 좀 비슷하죠. 좀 얘네 집안은 이제 30전이 넘어가야 뭐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 네. 둘 다 이제 만숙형 마필로 볼 수 있고요. 자, 바이킹 하트도 4등급에서 이제 상당히 고전하고 승급한 말인데, 최근 뛰는 거 보니까 6살 먹고 좀 회춘한 것 같아. 네. 승급 후 이제 3등급에서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주력으로 입상권을 넘나들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입상은 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얘가 이제 1200m에서 바닥 주입으로 이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1400m 출전인데, 여기서는 뭐 중간까지는 충분히 이제 붙어줄 수 있는 흐름이고, 뭐 1200m보다는, 자, 얘는 1400m가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보다 편성 강도도 더 약해져 있고, 거리가 늘어나면서 뭐 초반 따라가기도 훨씬 더 수월해졌는데, 자, 이런 조건이라면 뭐 다시 한번 연투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8번 바이킹 하트의 끝걸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저는 지난 경주 우승을 하면서 다시 3등급으로 올라온 6번 글로벌 매직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매직은 사실 그 전에 이미 3등급까지 올라왔었는데 3등급에서는 아쉬운 착순권에만 머물다가 이제 4등급으로 이제 강등이 됐고 4등급에서 이제 1800, 1300m를 뛰면서 지난 경주 1300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승분전에 나서고 있죠. 근데 이제 승분전에 나서고 있는 이 3등급에서의 그 전에 보여줬던 이제 경쟁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생각할 게 아니라 최근의 상승세는 분명히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경주 58 고부 중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끝걸음. 이번에는 53을 달고 1400m에서 다시 한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6번 글로벌 매직의 상승세는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호나 3등급 1800m.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비슷한 전력들 몇 마리가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고 또 그 말들이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을 좋게 보시나요? 저는 혈통적 잠재력 우선 10번 엔딩 파이어 연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승분전에 나서고 있는 10번 엔딩 파이어. 이제 부마가 이제 컨스티튜션인데 올해 벌써 교배료가 발표됐더라고요. 네. 11만 불로 책정됐는데 교배료가 해마다 폭등하면서 뭐 10만 불 이상의 교배료를 받는 뭐 특급 시순말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데뷔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네. 37년 만에 탄생한 아메리칸 페루아. 네, 상간마. 걔랑 동기인데, 자, 세컨크롭에서 아메리칸 페루아를 2위로 밀어내면서, 네. 야, 쟤는 뭐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때 이제 뜨기 시작한 거야. 주목받기 시작한 이제 시순말입니다. 아메리칸 페루아 이제 데뷔 첫 해 교배료가 20만 불이었는데, 뭐 상간마라는 기대치, 뭐 네임밸류로 그때 이제 최우수 종민마들 뭐 지원을 전폭적으로 이제 받은 상황. 뭐 당연히 이제 동기들 중에서는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걔를 이겼어. 대단한 말이에요. 뜬금없이 좀 네임밸류에서 한참 떨어지는. 결국은 자마들이 얘 자마들이 잘 tas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페루아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면서 내려치기 당하고 얘는 컨스티튜션은 이제 올려치기 당하는 좀 지금은 교배료가 완전 역전됐죠. 네. 페루아는 뭐 5만 불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뭐 10만 불 이상의 뭐 교배료를 받는 특급 시순말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카 페루아가 이제 뭐 분명히 좀 좋은 시순말인 건 맞는데 좀 얘한테 좀 망신을 한번 당한 상황에서 좀 지금까지도 좀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는 네. 동기들 중에서는 1등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가 뭐 그런가? 좀 지금 이제 컨스티튜션의 교배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혈통은 아니에요. 얘는 이제 당시 뜨기 전에 네. 4만 불 정도 했을 때 이제 들어온 시순말인데 들어온 시기인데 좀 컨스티튜션이 이제 현역 시절 중장거리 경주를 이제 위주로 뛰던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처음 뛰어보는 1800m 거리가 오히려 10번 엔딩 파이어에게는 좀 적정 거리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52km 최저 부중까지 달고 나오는 상황에서 좀 문세영 기수가 타는데 저는 이제 외곽 게이트가 좀 불안하지 않은 기수가 이제 문세영이에요. 네. 두 명 있어. 안토니오, 문세영. 저기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하는데 걔네들은 자리를 잡더라고. 네. 아예 그냥 앞에 선행을 가든가. 영리한 레이스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기수죠. 자, 세영이 타고 52km 이제 최저 부중까지 받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승급전 뭐 바로 승부가 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승분전에 서고 있는 3세 10번 엔딩 파이어. 네, 거리가 늘어서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해드렸고요. 또 이외에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뭐 1번 써니 로드나 8번 패스트 트랙
9번 세파라. 네,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배당만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앞선 건이 흔들릴 때 라스트에 올라줄 수 있는 2번 골든 아너의 걸음의 성장세 변화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얘는 뭐 순발력은 없죠. 하지만 라스트 한 발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말이고 지난 6월 1800m에서 그런 끝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이번에 두 번째 3등급 편성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호전된 모습 상당히 좋고 또 게이트 이점을 앞세워서 자신의 단점인 이제 순발력인데 최대한 붙여놓고 따라가 준다면 사정권 안에 두고 따라가 준다면 라스트에는 한 발은 분명하게 써줄 수 있다. 이번 골든아너의 호전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지난 8경주와 분할된 1400m 편성인데 여기는 흐름이 좀 앞선이 타이트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춘 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앞선을 욕심낼 수가 있고 또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흐름에서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 있나요? 저는 전개이점 살려줄 안쪽에 1번 콩코드 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 이점 있는 1번 콩코드 퀸. 5살짜리 앞말이고 뭐 4등급에서도 좀 1년 넘게 정체되어 있다가 어렵게 3등급으로 이제 승급한 상황에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최근 이제 발걸음이 심상치가 않아요. 1600m 처음 뛰어보는 거리에서 뭐 따라가는 전개로 이착을 했고 자, 직전 경주 이제 3등급 세다는 말들 다 나왔죠? 네, 특별 경주. 특별 경주였는데 거기서도 오착을 해요. 레이스가 잘 풀려서 운 좋게 오착한 게 아니에요. 네, 12번 달고 상당히 무리했습니다. 야, 12번 받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외곽 무리한 전개 속에서 오착인데 좀 잘 탔으면 거기서 대가리까지 칠 수 있었다고 봐요. 네. 좀 오착이지만 내용을 이제 따지고 보면 우승이나 다름없는 경주력 보여줬는데 자, 당연히 이제 기수가 바뀌었죠? 코지가 너무 못탔어요. 이번에 1번 게이트 받으면서 자, 헤리카심 기수가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발주 나와서 가만히만 있어도 뭐 선입권 안쪽 최적의 포지션이 지금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흐름인데 자, 뒤도 있는 말이라 지금 헤리카심 기수가 선행에 욕심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직전 특별 경주 편성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뭐 지금 상대마들 전력 너무 약하죠? 네. 헤리카심 기수가 자, 선입권에서 뭐 차분하게만 뭐 따라가 준다면 자, 이번 경주 뭐 입상은 물론이고 자력 우승까지도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게이트 이점 있는 1번 콩코드 퀸 지난 특별 경주에 좀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는 포지션임은 분명하고요. 좀 앞선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가운데 1400m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10번 섀도우 헌터의 승분전 체크를 하겠습니다. 얘도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는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400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 3등급 승분전이긴 하지만 레이스 흐름이 상승세를 이어가기에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세의 3세마로서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10번 섀도우 헌터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마지막 11경주로 가겠습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이죠.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지금 순발력 좋은 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수월하게 레이스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 40마리씩 체크하시죠. 저는 안쪽에 2번 원평 리스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 이점 있는 2번 원평 리스트. 올해 앞말 3강 경주 출전한다고 이제 거리를 올려봤는데 네. 결과는 안 좋았어요. 네. 하지만 얘가 1200m에서는 확실히 자, 보여준 걸음이 있다. 자, 2살 때 과천시장배 출전해서 3차 갔는데 뭐 착착 없이 뭐 우승이나 다름없는 경기력 보여줬고 지금까지 뛰어온 경주 성적을 보면 자, 얘가 이제 1200m가 뭐 딱 적정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거의 1년 만에 1200m 이제 출전인데 자, 1200m에서만큼은 뭐 절대 약하게 볼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뭐 경주 조건 좋습니다. 51km 최저 부중까지 받은 상황에서 뭐 선입권이나 중위권 안쪽에 뭐 최적의 포지션에서 좀 너무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인데 좀 무리한 선행 경합으로 선두권 말들이 무너질 때 막판 좀 야무지게 한 발 써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배당마로 1200m 강점 있는 3세 기대주
2번 원평 리스트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1200m에 나서고 있는 이번 원평 리스트. 당시에 보여줬던 단거리 경쟁력이라면 네, 이번 경주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보병만 한 마리 체크를 하자면 가장 외곽에 있는 11번 금화 올로입니다. 네, 최근 단거리에서의 아주 좋은 끝걸음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말입니다. 근데 입상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컸습니다. CC형 기수가 연속으로 기승을 했지만 3착,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지만 3착이라는 좀 아쉬웠던 결과였고, 또 지난 경주 역시 1200m에 나섰었는데 좀 레이스를 원활하게 수월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말들이 좀 앞선을 좀 타이트하게 끌고 간다. 외곽에 있는 11번 금화 올러가 이제 자연스럽게 안쪽 말들을 보내주고 내측에 자리를 잡으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노린다면 이변이 가능하다. 최근에 좀 입상에 대한 아쉬움이 컸는데 그런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는 찬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11번 금화 올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 11개 경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남은 시간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죠. 예, 토요 경마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품격 경마방송 허필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